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화술이 망가지는 이유, 여러분들의 화술이 망가지는 가장 구체적인 사례, 대표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소개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대사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죠. 호흡이 짧다고 느껴진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어미 처리가 안 되거나 발음이 뭉개지거나 대사를 하면 할수록 뒤로 갈수록 호흡이 되게 딸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래서 이제 대사를 포기하는 경우, 그리고 심하게는 대사를 하다 보면 막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고 그리고 머리가 핑핑 도는 그런 현상들을 겪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왜 생기는 건지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연기는 호흡이다. 연기는 호흡의 깊이와 안정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사를 하다 보면은 복식 호흡이 안 되는 가운데 복식 호흡에 대한 개념도 없고 복식 호흡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탕으로 연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연기가 망가지고 화술이 망가지고 화술에 이상한 습관들이 생기고 대사 쪼가 생기고 이런 경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기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설명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가 대사를 한다고 하는 건 소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정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도 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들이 호흡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감정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죽어있는 상태죠. 무생물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기를 한다고 하는 건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살아있다고 하는 건 바로 숨을 쉬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여러분들은 연기를 할 때 숨을 잘 쉬지 않아요. 자기 폐 안에 호흡이 남아있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이제 대사를 할 때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대사를 하기 전에 호흡을 뱉어내고 대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냐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친구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이렇게 대사를 해야 될 때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대사하기 전에 호흡을 내뱉는 친구나 아니면 대사를 할 때 어두 부분, 어두라고 하는 건 말의 앞부분이죠. 말의 앞부분에서 호흡이 낭비되는 친구들은 공통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호흡이 얕아요. 호흡이 얕다 보니까 그 호흡을 통제하지 못하고, 호흡을 통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호흡을 낭비하는 가운데 대사를 하는 겁니다. 즉 어디에서 호흡을 되게 낭비하다 보니까 어미까지 갈 공기가 안 남아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이렇게 연기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의 경우로 보게 되면 둘 다 숨이 딸립니다. 즉 공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공기가 부족해요? 일단 이 친구들은 복식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어깨 호흡을 하죠. 어깨 호흡을 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폐 위쪽 부분, 즉 폐 윗부분, 폐의 일부분까지만 공기가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 여러분들의 호흡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즉 공기가 되게 얕게 들어가면서 그 공기가 이 후두부 아래까지 가득 채우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서 대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는 호흡이 여기까지 차 있기 때문에 이 후두부 아래 공기가 차 있는 거, 이걸 빼내야지만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즉 호흡을 얕게 쉬면 네가 내 쟤 뛰어든 거,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호흡이 얕아지면 공기가 여기까지 차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호흡을 통제 못하고 호흡을 놓치면서 이제 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대사하는 친구들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후두부 안에 성대가 있고, 이 성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고 여기서 발음을 하고, 호흡은 이 아래쪽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 건데, 즉 횡격막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친구들은 호흡이 얕다 보니까 이 발성기관, 성대, 후두부로 호흡을 통제하고, 그리고 소리를, 즉 발성을 구강 안쪽을 협착시켜서 소리를 내게 되고, 그리고 발음을 입 앞쪽, 그러니까 입술 앞쪽에서 발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강 안쪽이 다 협착이 돼갖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이런 식으로 해서 호흡을 낭비하면서, 호흡을 낭비하다 보니까 구강 안쪽을 협착시키고, 그러니까 구강 안쪽을 협착시켜서 공기가 낭비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데 이미 늦은 거죠. 즉 호흡을 횡격막으로 통제해야 되는데 여기서 놓친 소리를 구강 안쪽을 좁혀서 협착시켜서 공기를 통제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미 늦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화술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호흡이 깊어져야 됩니다. 호흡이 깊어짐을 통해서 횡격막에서 여러분들의 호흡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횡격막으로 호흡을 통제해야지만 여러분들의 발성기관이 자유롭게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소리를 성대로 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발음기관이 자유롭게 열려서 발음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면 입술 앞쪽만 크게 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강 안쪽이 열려야 돼요. 구강 안쪽이 활짝 열려서 연구개가 올라오고 혀뿌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대사를 할 때 호흡이 얕다 보니까 후두부에서 호흡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구강 안쪽으로 발성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단계씩 깊어져야 돼요. 즉 호흡은 후두부에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횡격막에서 통제해야 된다. 그리고 발성은 구강 안쪽, 즉 연구개와 혀뿌리를 협착시켜서 발성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대로 내야 된다. 즉 후두부 안쪽에서 내야 된다. 그리고 발음은 구강 안쪽을 넓혀서 연구개가 올라가고 혀뿌리가 내려와서 공간이 넓어진 상태에서 혀가 자유롭게 놀게끔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연기를 연구하고 화술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호흡이 얕은 가운데 대사를 하려고 한다. 호흡이 얕은 가운데 대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화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대사초가 생기고 이상한 언어 습관이 되고, 그리고 발음이 망가지고 발성도 망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호흡
호흡을 통제하지 못하고 호흡을 통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두에서 호흡을 낭비하고 그리고 어미에 가면 어미를 종료할 수 있는 호흡이 남아있지 않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두는 튀고 어미는 떨어지게 됩니다. 어미라고 하는 건 이제 종결어미가 있으면 종결어미는 종결 그러니까 맺어주는 거예요. 맺어준다고 하는 건 나 밥 먹었어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아요. 나 밥 먹었어. 너 밥 먹었니? 이거는 의문문일 때 이제 올라가는 거고 나 밥 먹었다. 나 밥 먹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친구들, 연기의 어떤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어두에서 호흡을 대량 낭비하고 이 호흡이 어미를 종결시킬 수 있을 만큼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미까지 내 공기가 남아있어야 돼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까지 남아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호흡에 안정감이 없으니까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어미를 흐지부지하게 되죠. 즉 어미를 종결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미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미가 흐지부지 됐는데 호흡이 딸리니까 바로 숨을 쉽니다. 즉 숨차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자기 앞에서 진실을 외면해? 이런 식이 되거나 아니면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날 죽이지. 이런 식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불규칙한 상태에서 어떻게 대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감정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두에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다량으로 낭비하는 것도 낭비하는 건데 이 어두가 원래는 소리가 제일 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숨을 쉴 때 어떻게 돼요? 후두부를 열고 성대를 개방하고 호흡이 깊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숨이 드나들 땐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소리를 낼 때는 어떻게 돼요? 숨을 쉴 땐 성대가 열려있다가 소리를 낼 땐 이 성대가 닫히게 됩니다. 숨을 쉴 땐 성대가 열려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호흡이 자유롭게 이제 드나들죠. 근데 여러분들이 소리를 낼 땐 이 성대가 닫히니까 이 닫힌 성대를 공기가 밀고 나오면서 성대가 진동을 일으키면서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나올 때 아까는 원활하게 드나들었는데 지금 성대가 닫히니까 그 공기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좀 더 강한 압력을 주겠죠. 즉 이렇게 숨이 드나들다가 성대가 닫히면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숨이 드나들 땐 그렇게 큰 압력이 있지 않다가 이 닫힌 성대를 공기가 밀고 나오면서 성대를 진동을 일으켜서 소리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 첫 음절 부분이 소리가 강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기의 압력이 세진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소리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건 바로 공기의 압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소리의 강도는 바로 호흡의 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대가 닫혔을 때 공기가 밀고 나오니까 강한 소리가 형성되는 거죠. 즉 첫 번째 저항을 뚫고 나오는 소리.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음절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너 사랑해 라고 했을 때 나가 강해지는 겁니다. 너 사랑해. 즉 숨을 쉬다가 첫 번째 음절 때 소리가 강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어두가 강해지고 어미는 종결, 말을 끝내야 되니까 기류가 떨어지면서 말을 맺게끔 되어 있죠. 즉 어두는 강하고 어미는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방식이에요. 나 밥 먹었어 이렇게 돼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연기할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게 내 욕망, 내 충동에 의한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버액팅을 하게 됩니다. 즉 과장된 연기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두는 더 세지고 어미는 더 떨어지고 나 밥 먹었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나 밥 먹었어.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네가 내 차에 뛰는 건 내 새끼를 나만하를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이런 식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대사를 하기 전에 호흡이 깊어지고 그 깊어지는 호흡을 바탕으로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까지. 즉 어미의 강세가 있다는 느낌으로 어두에다가 너무 세게끔 하지 말고 어미의 강세가 있다는 느낌으로 대사를 끝에까지 밀어줘야 됩니다.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까지 밀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즉 어두는 세지고 어미는 꼬꾸라박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대사에 이상한 습관들이 생기고 대사조가 생기고 잘못된 언어 습관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고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대사를 할 때 어두보단 어미 쪽이 강세가 있다는 느낌, 즉 여러분들이 어두보단 어미 쪽에 강세가 있다는 느낌을 했었을 때 대사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종결음이 처리가 되게 됩니다. 즉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강해지긴 했지만 종결되면서 떨어졌습니다. 대신에 어두는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가 약하게 한 것 같지만 이것도 센 거예요.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거는 자연스러운 화술이다. 아, 저거는 말하기 같다. 이렇게 들리는데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 땐 어두에서 오버액팅을 하고 여기서 호흡을 다량 낭비하다 보니까 어미까지 갈 공기가 모자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두에서 호흡을 낭비하지 않더라도 호흡을 빼면서 대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호흡 에너지를 엄청 낭비하면서 대사를 하죠. 근데 제가 하는 건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내가 호흡을 낭비하지 않고 깔끔하게 그 호흡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바꿔서 대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자기 앞에 진실로 해나 이렇게 호흡을 낭비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대사를 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성대 결절이 되기도 하고 음성에 장애가 발생하는 친구죠. 즉 호흡을 낭비하는 가운데 소리를 세게 내려고 하니까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허스키 보이스가 되거나 아니면 탁한 목소리가 되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술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개인마다 달라서 그걸 갖다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거의 연기를 처음 하는 사람들 아니면 연기를 배운 지 한 3, 4년 된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대사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호흡을 낭비하면서 대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몸에 힘을 주겠죠? 왜? 공기가 모자르니까 내가 온몸을 쥐어짜서 남아있는 공기까지 쥐어짜서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이제 대사에 문제가 있고 화술을 하는데 문제가 있고 연기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올리는 동영상들을 잘 참고를 하길 바라고요. 그런 걸로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가를 찾아야겠죠. 네, 전문가를 찾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문제는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기 연습을 할 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거나 화술적인 문제, 발음적인 문제, 발성적인 문제, 그리고 몸의 긴장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인식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전문가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 문제를 방치한 상태로 여러분들의 연기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문제점, 잘못된 연기 습관, 잘못된 화술 습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극복을 해서 좋은 배우가 되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